원유 투자 비중을 늘리게 된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골드만삭스의 겁주기가 지금 요즘에 극에 달하고 있죠. 이런 얘기를 좀 30분 이상에서 해보지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골드만삭스가 너무 마이너스 유가를 하면서 떨어내려고 하는 이 점은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상방 투자를 하게끔 업하게 만들고 있고요. ETF가 어차피 지금 ETF가 6월물에서 7월물로 좀 빨리 롤오버 되고 있죠. 근데 어차피 그거는 이제 개인들의 매도거든요. 개인들이 매도해서 그래서 6월물은 어쩌면은 지난번 하방친 애들이 얘네들 매도하면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. 여기 잘 이해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해 안 되셔도 업. 지난 마이너스 유가 만드는 게 만기 전 몇 시간의 페이크라는 거 설명드렸죠. 그래서 업. 마이너스 만든 건 겁죽이다. CMA 행태 요번에 마이너스 나기 전에 월가와 기막히게 협력해서 이거 시스템 만들어줬죠. 어, 월가의 하방 작전이 지금 CME 쪽 크루드 오일 WTI 크루드 오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. 하나 적어보면은 지난번 마이너스 때 브렌트유는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다는 점. 즉 마이너스는 페이크다. 업. 개인들이 드디어 겁먹고 있습니다. 즉 제 주위에서도 이제 조금 투자를 포기하는 개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.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제가 ETF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몰빵하지 말라고 많이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았던 친구들이 지금 오늘 투자 포기한 친구가 한 명 있고요. 한 명은 레버리지 가지고 있다고 물어봐서 그거 꼭 팔라고 했는데 그 하루인가 한번 재개된 적이 있었잖아요. 그때 안 팔더라고요. 그렇게 팔라고 얘기해도. 그 친구는 투자를 포기하는 해서가 아니고 그냥 거의 마이너스 8, 90% 났을걸요. 그래서 이래저래 떨어져 나가는 개인들이 있다. 그래서 업, 다운. 다운으로 생각해야 될 점은 수요 감소는 사실이라는 점. 근데 그 수요 감소가 마이너스로 이어지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. 또한 겁주기라고 해도 지난번 어차피 이번 6월물 저점은 6.5불 아니었습니까? 그거를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저점이 갱신 가능한 건 사실이다. 더구나 지금 6월물에 넘어가니까. 근데 이제 모든 것은 다 오늘 투자를 포기한 제 친구가 아마 이 영상 보고 있을 텐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면서 하냐면은 코덱스에서 이거죠. 얘네가 이제 추종하고 산출하는 S&P 다우존스 인디시스가 6월물을 조기 롤오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했죠. 그래서 얘네도 교체한다.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코덱스가 6월물, 7월물, 8월물, 9월물 선물로 그렇게 매수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이 추종은 뭔가요? 이 산출 추종은 또 이걸로 NAV를 한다고요? 그럼 얘네가 만약에 괴리를 발생하면 어떡하게요? 그러니까 선물하고 좀 안 맞지. 근데 물론 코덱스 자체가 선물하고 다른 ETF에 비해 그동안 아주 나빴던 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, 저는. 왜냐하면 2018년도에도 지금처럼 눌렸다가 오를 때 코덱스는 그래도 그때 올랐었거든요. 물론 언제나 선물보다는 반영을 덜 하긴 하죠. 어쨌든 뭐 그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런 얘기도 나중에 제가 선물과 ETF의 차이가 얼마가 났고 그동안 어떤 ETF가 가장 그나마 잘 반영했느냐에 대해서도 제가 해외 ETF까지 한번 싹 조사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. 어쨌든 외국계 ETF도 이제 추가로 넘어간다. 요거 때문에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 더 떨어지겠지. 그래서입니다. 그러니까 저의 경험에 골드만삭스가 막 겁주고 그걸로 이제 개인들이 드디어 근데 좀 떨어져 나가줘야 돼요. 떨어져 나가줘야 되고 얘네들이 다시 그동안 매도 쳤던 거를 매수하게끔 돼야 돼요. 근데 이게 지금 ETF 요율물 매도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게 여건이 마련된 거죠. 근데 그 생각은 있습니다. 얘네들이 그러면은 7월물을 다시 잡아먹으려 다음 달까지 또 누를 거야. 요번에 조금 반등하더라도 요번에 오늘 내일 조금 저점 찍는 듯 하다가 다시 반등하더라도 6월물은 반등하고 오히려 7월물이 조금 오르면서 그것을 또 다음 달에 또 눌러 제낄 거냐 이제.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량이요. 거래량이 줄고 있죠. 6월물 건데
이때야 사실 이때 발생한 거래량은 겁먹고 USO랑 코덱스 삼성운용에서 던졌기 때문에 나온 거래량이고요. 이건 지난번 설명드렸죠. 넘어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은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래량이 좀 줄고 있습니다. 거래량이 좀 줄어야 돼요. 예, 줄어야 돼. 왜냐면 이 낮은 가격에서도 거래량이 계속 많이 나오게 되면요. 이 낮은 가격에서는 또 누군가가 확신을 가지고 하방을 베팅한다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6월물 거래량 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이것도 고려사항으로 삼아서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됐습니다. 업다운 업다운 해서 제가 그동안 겪었던 것 상대로 가는데 단 적은 대로 음,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지난 저점인 6.5불을 한번 깰 가능성은 없지 않죠. 근데 사실은 저는 마이너스는 사실은 많이 힘들다고 봅니다. 근데 또 모르죠. 이제 거래량이 너무 없어지면은 만기로 갈수록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ETF들이 다 이렇게 겁내서 넘어가 버리고 나면은 얘네의 그 마이너스 겁주기가 지금 다 먹힌 거 아닙니까? 근데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경우, 이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또 내일부터 이걸로 업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또 더 떨어지면 더 다시 달려들 경우, 어쨌든 월가에서는 앞으로 그 마이너스 유가에 대한 것을 대대적인 뉴스로 떠들 거고요. 어차피 얘네는 뉴스를 다 만들어서 낼 수 있는 다 시스템입니다. 음,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지난번처럼 넘어가니까 또 다시 6.5불까지 확 떨어진다. 뭐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음, 지금은 아래에 이제 걸어두는 사람도 꽤 많이 있을걸요. 지난번처럼 그렇게 느닷없이 당한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늘 선물 시장도요 주식처럼 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.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이 점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가에 대한 조금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딴 거 없죠. 6월물에 무조건 선물은 증거금 많이 넣는 거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. 6월물 투자 선물은 그것뿐이 없어요. 그것뿐이 없고 ETF는 코덱스나 타이거 뿐인데 그게 좀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고 근데 이제 괴리율이 적어들거나 그늘물이 적어들게 되면은 또 기회가 생길 겁니다. 저는 또 한 번에 좀 줄여더라 ETF가 마땅치 않더라도 또 한 번의 기회는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지금 질문 중에 코덱스를 얼마에 샀는데 이게 회복될까요? 그런 질문이 많으신데요. 무조건 하락이 빨리 나올수록 회복이 됩니다. 그러니까는 그 회복이 6월에 나와도 안 되는구나. 지금 코덱스는 7월로 넘어가게 되면 또 그렇게 되네요. 그러니까 이게 다 판을 흐트려 놨어요. 자 보세요. 6월물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내일 당장 그러니까 좀 극단적 가정에서 50%가 팍 뜬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7월물이 그렇게 뜰까요? 안 뜨죠. 근데 코덱스는 7월물로 다 넘어가 버리죠. 음, 그래도 그럼 오르면은 회복 좀 하겠죠. 예,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승이 뭐 하락한 것보다 좀 더디더라도 조금 제 생각 2, 3개월은 조금 버텨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 여유 자금이 많다면은 선물 투자자가 유리한 상황입니다. 예, 그놈으로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. 다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이제 해외 선물 대여 계좌를 하시려는 분이 생길 텐데 지금 해외 선물은 또 매매를 하려면은 또 허가도 받고 막 그 뭐 있어요. 그 강의도 들어야 되고 절대로 해외 선물 대여 계좌는 하지 마세요. 그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서요. 작년 뉴스상인가 그 해외 대여 계좌 맡겼다가 그냥 다 날려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게 보호가 안 돼요. 금융법상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선물 대여 계좌는 위험합니다, 여러분.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내일 투자를 더 늘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.